여러분, 계란 매일 드시나요?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 점심엔 계란말이, 저녁엔 프라이까지 하루 3끼 계란이 빠지지 않는다는 분들 꽤 많으시죠? 계란은 완전 식품이다, 몸에 좋다, 이런 얘기 워낙 많이 들으니까 좋은 줄만 알고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매일 먹는 계란, 잘못된 습관으로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란은 분명히 좋은 음식이에요. 단백질, 비타민, 루테인, 콜린까지 몸에 유익한 성분이 가득 들어 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부터는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젊을 때처럼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먹은 게 오히려 혈관을 막거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계란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맞게 제대로 알고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계란이 왜 좋은지, 어떤 방식이 건강을 해치는지, 특히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뭔지, 이 4가지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는 계란? 그냥 매일 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계란 내 몸에 맞게 똑똑하게 드시는 법 꼭 챙겨가세요. 계란,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식이죠. 하도 자주 먹다 보니 계란은 그냥 그렇고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계란은 알고 보면 정말 고마운 음식입니다. 우선 계란은 질 좋은 단백질이 풍부해요. 특히 흰자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높고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도 골고루 갖추고 있어서 고기보다 소화가 편하면서도 근육 유지에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위장이 약하거나 근육량이 줄기 쉬운 60대 이후에 더 유익한 식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노른자, 여기에 진짜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노른자에는 비타민 A, D, B, B군은 물론 루테인과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루테인은 눈의 황반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황반 변성이나 시력 저하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특히 중요하고요. 콜린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고 싶은 분들께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게다가 계란은 가격 대비 영양 효율, 그러니까 가성비가 아주 뛰어납니다. 비싼 보충제 없이도 계란 한 알이면 단백질부터 비타민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으니 매일 챙겨 먹기 좋은 국민 건강식인 거죠. 그래서 계란은 완전 식품이다, 매일 먹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계란은 무조건 매일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처럼 들리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제대로 알고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계란이 좋다고 해서 하루 3개에서 4개씩 매일 드신다든가, 기름에 튀기듯 구워서 짜게 양념해서 자주 드신다든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통풍이나 간 기능 저하,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계란 자체가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즉, 계란은 무조건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내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하며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는 거죠.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있는 잘못된 계란 섭취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내가 무심코 하고 있는 습관이 건강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란이 몸에 좋은 음식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는 방법과 양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먼저 가장 흔한 실수는 지나친 섭취입니다. 요즘은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계란을 하루에 3개, 4개씩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게 누구에게나 괜찮은 건 아닙니다. 특히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어서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분들이라면 노른자 섭취를 조절하셔야 해요. 계란 노른자 하나에 약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섭취량을 300m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물론 건강한 분들이 계란 1개에서 2개 정도 드시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선 하루 1개 이하 혹은 흰자만 드시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조리 방법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계란을 기름 넉넉히 두르고 부쳐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계란 프라이, 계란말이, 부침 요리 등 이런 방식은 간편하고 맛도 있지만
기름을 많이 쓸수록 포화지방 섭취가 늘어나고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에서 오래 조리된 기름은 산화돼서 혈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 튀기듯 부친 계란보다 삶거나 약간의 기름으로만 조리하는 방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통풍이 있으신 분들 또는 요산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계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요. 계란은 퓨린 함량이 낮지만 계란만 드시는 게 아니라 고기, 두유, 생선 같은 다른 고단백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총 단백질 섭취량이 많아지고 그게 결국 요산 수치를 높이고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있는 분들은 하루 계란 1개 이하 또는 흰자만 드시는 식단을 고려하셔야 해요. 또 하나, 담낭이나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계란 노른자엔 지방이 들어있어서 담즙 분비에 무리가 있는 분들은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담석증이나 담낭 절제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엔 노른자를 줄이고 흰자 위주로 드시거나 완전히 익힌 상태로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과 위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엔 생계란이나 반숙 계란을 드실 때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계란을 씻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기도 하는데 그건 오히려 껍질을 통해 세균이 안쪽으로 침투할 수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란 껍질은 씻지 않고 구입 즉시 냉장 보관하고 완전히 익혀 먹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계란은 분명 좋은 음식이지만 지나친 섭취, 기름진 조리, 특정 질환과의 상관관계, 위생관리 부족 이런 부분에선 충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앞서 계란이 좋은 음식이라 해도 섭취 방법이나 조리법에 따라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누가 특히 계란을 조심해서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를 꼭 조절해야 하는 분들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혹시 내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약 200mg 정도 들어있어요. 세계보건기구나 각국의 식사 지침에선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를 300mg 이하로 유지하라고 권장하죠. 물론 건강한 사람은 계란 1개에서 2개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노른자는 줄이고 흰자 위주로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주치의와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계란은 퓨린 함량이 낮기 때문에 통풍엔 괜찮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계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단백질 전체 섭취량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란에 고기, 두유까지 함께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단백질 과다 섭취로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결국 통풍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통풍이 있으시다면 하루 1개 이내로 조절하시고 노른자보단 흰자를 중심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간이나 담낭 기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지방 성분이 들어있어서 담즙 분비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담석증, 지방간, 담낭 절제 수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계란 섭취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노른자를 줄이거나 기름 없이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방식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흰자만 활용해 단백질만 섭취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에요. 네 번째,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반숙 계란이나 기름에 튀기듯 부친 계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숙은 소화가 더디고 기름진 조리는 위에 부담이 되거든요. 되도록이면 계란을 완전히 익혀서 간을 세게 하지 않고 담백하게 드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속이 예민한 분들일수록 조리법과 간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계란 알레르기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거나 계란을 먹고 속이 아프다든지 묘하게 설사나 복통이 반복된다면 계란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특히 예전에 이런 증상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새롭게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반응이 반복된다면 병원에서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계란 노른자는 줄이고 흰자 중심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전체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면서 하루 1개 이내로 제한하는 게 안전해요. 간이나 담낭 기능이 약한 분들은 노른자의 부담을 줄이고 기름 없이 익힌 방식이 좋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반숙이나 기름진 조리법은 피하고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계란을 먹고 나서 두드러기나 복통, 설사 같은 반복되는 반응이 있다면 전문의 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계란은 좋은 음식이지만 내 몸에 맞게 조절해서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정답은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장에서는 계란과 함께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음식 궁합들, 즉 피해야 할 조합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무심코 함께 먹고 있는 조합이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계란이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해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계란과 함께 먹을 때 주의가 필요한 음식 궁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무조건 피하라는 건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과 녹차 조합입니다. 계란 드시고 입가심으로 녹차 한 잔, 건강해 보이는 조합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녹차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계란 속 단백질이나 철분과 결합하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물론 녹차 한 잔 마셨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매 끼니 이후 습관처럼 진한 녹차를 마신다거나 철분이 부족한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란 드신 직후엔 녹차나 홍차는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계란과 두유 또는 콩 제품 조합입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 두유 한 잔. 이 조합으로 식사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런데 날 계란이나 반숙 계란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비오틴 비타민 B7과 결합하면 비오틴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데 두유나 콩에는 비오틴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효과가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계란을 완전히 익히면 아비딘이 대부분 파괴된다는 점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완전히 익힌 계란은 두유와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숙 계란이나 날계란을 두유와 함께 자주 드신다면 비오틴 결핍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계란과 설탕의 조합입니다. 계란찜이나 달걀말이 할 때 조금 달달하게 먹고 싶다며 설탕 넣는 분들 계시죠? 문제는 설탕과 단백질이 고온에서 함께 조리될 때 당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은 노화, 염증, 혈관 손상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지만 계란 요리에 항상 설탕을 넣는 습관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간을 맞출 땐 소금이나 천연간장 쪽으로 조절해 보세요. 네 번째는 계란과 당근입니다. 이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계란과 당근이 안 맞다는 얘기가 인터넷에 돌긴 하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확실한 근거는 부족합니다. 다만 당근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있어서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바뀔 수 있긴 해요. 계란 노른자에도 칼슘이 들어있다 보니 결석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생당근과 계란 조합은 조금 줄이셔도 좋습니다. 이 외에는 일반적인 양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백질 흡수나 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 조합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리해 볼게요. 먼저 계란과 녹차를 함께 드실 경우 녹차 속 타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시간 조금 띄우는 게 좋습니다.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실 때 특히 반숙이나 날계란 상태라면 계란 속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두유에 있는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계란에 설탕을 넣고 고온에서 조리하게 되면 당화물질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계란찜이나 프라이엔 설탕을 과하게 넣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생당근과 계란을 함께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 결석 이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조심이 필요합니다. 당근과 계란 모두 옥살레이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장 결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조합들 딱 한 번 먹는 건 괜찮지만 습관처럼 매일 반복된다면 내 몸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계란을 건강하게 먹는 법 하루 몇 개까지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 실제 도움이 되는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계란은 좋다는 말, 이제는 내 몸에 맞게 지혜롭게 먹을 때 좋은 음식으로 바꿔 생각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계란은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야 할까? 어떻게 먹어야 내 몸에 더 좋을까? 지금부터 계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본적인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겐 근육을 유지하고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하루 1개는 꾸준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하루 1개 이하 또는 노른자를 생략하고 흰자만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통풍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계란 자체보다는 전체 단백질 섭취량 조절이 중요합니다. 고기, 두유, 생선까지 함께 드신다면 계란 섭취는 격일 또는 반개 정도로 줄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담낭이나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 또는 소화가 예민한 분들은 노른자보다 흰자 위주로 그리고 완전히 익힌 상태로 드시는 것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리법입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주는 영향은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삶은 계란, 기름 없이 구운 프라이, 찜처럼 수분을 머금은 부드러운 조리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반대로 기름 넉넉히 부어서 지글지글 튀기듯 구운 계란, 짭조름한 계란말이는 지방, 염분 섭취를 늘리고 위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자주 드시기보단 가끔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과 함께 먹느냐예요. 계란은 채소,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지용성 비타민이 많은 계란 노른자는 야채나 기름기 적은 반찬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 흡수도 훨씬 잘 되죠. 반면 녹차, 두유, 설탕 등과의 궁합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란을 드신 직후 녹차를 마시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반숙 계란과 두유를 매일 같이 드시는 습관은 비오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익힌 계란이면 크게 문제 없지만 날계란이나 반숙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한 번쯤 조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란 보관법, 이것도 건강에 매우 중요해요. 껍질은 씻지 않고 구입 즉시 냉장 보관 냉장고 안쪽 깊숙한 칸에 넣어두기. 익히지 않은 생계란은 여름철 특히 주의 꼭 완전히 익혀서 드시길 바랍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살모넬라 같은 식중독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건강한 분들은 계란을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 큰 부담 없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하루 1개 이하 또는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통풍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계란 개수보다는 전체 단백질 섭취량을 기준으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담낭이나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속에 부담이 덜 가는 익힌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조리법, 기름에 부치기보다는 삶거나 기름 없이 간단히 조리하는 방식이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채소 잡곡과 함께 먹으면 더 좋고 녹차 날계란 두유 조합은 반복하지 않기. 계란은 작지만 강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게 제대로 먹는 습관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진짜 약이 됩니다. 이제부턴 무작정 매일 먹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똑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계란은 정말 훌륭한 식품이에요. 비싸지 않으면서도 단백질, 비타민, 항산화 성분까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듬뿍 담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내 몸에는 약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오늘 영상 통해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능과 소화력, 대사작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좋다는 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내 몸에 맞는 섭취법을 선택하는 지혜, 함께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건강 정보부터 생활 꿀팁, 복지 혜택까지 꼭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